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지금 당장 멈추고 거울을 보세요. 이마에 주름 몇 개입니까? 눈가는요? 팔자는요? 박영감 부인은 60이었습니다. 당신보다 주름이 더 깊었을 겁니다. 눈가 주름은 손가락 3개가 들어갈 만큼 깊었고 팔자는 입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옆마을 여인 하나가 그녀를 보고 기절했습니다. 귀신이다. 왜냐하면 박영감 부인의 얼굴에서 30년 묵은 주름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잘못 따라한 여인은 사흘 만에 얼굴 피부가 무너졌습니다. 검게 변하고 벗겨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평생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요. 박영감 부인 보셨어요? 김씨 부인이 수군거렸습니다. 봤지. 왜? 얼굴이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젊어 보여요. 여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에서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박영감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댁은 오랜만이구먼. 인사를 하려다 김씨 부인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영감 부인의 얼굴이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였던 주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입가의 팔자 주름도 희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환했습니다. 마치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뭐가? 박영감 부인은 태연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김씨 부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마을 여인 5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김씨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감 부인 얼굴 똑똑히 봤어. 석 달 전만 해도 우리랑 똑같았어. 아니, 우리보다 더 늙어 보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젊어 보이던데?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야. 김씨 부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름이 펴졌다고. 눈으로 확인했어. 여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박영감이 먹는 그 붉은 물을? 아니야. 박영감 것은 혈관 때문이잖아. 얼굴 주름이랑은 상관없어. 그럼 뭘 먹은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 옆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대. 그 여인도 얼굴이 갑자기 젊어졌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졸랐대.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안 알려줬대. 왜? 최씨 부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못하면 얼굴이 망가진다고. 며칠 뒤부터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 부인이 새벽마다 부엌에 있대요. 하녀 하나가 말했습니다. 뭐 하는데? 맷돌을 돌린대요. 아무도 안 볼 때. 맷돌을? 뭘 가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저도 몰래 봤는데 들켰어요. 그날 호되게 혼났어요.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영감네 쌀독 밑에 뭔가 숨겨져 있대요. 누가 봤어? 심부름 갔던 아이가 봤대요. 작은 항아리래요. 하얀 가루가 든. 여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즈음 박영감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붉은 물 이야기는 다 했소.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먹는 건 내가 먹는 것과 다르오. 여인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 것은 피 속을 맑게 하는 것이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 것은 겉을 맑게 하는 것이오.
겉이요? 피부 말이요. 여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한테도 알려주시죠. 여인 하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박영감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왜 안 됩니까? 잘못 쓰면 얼굴이 무너지기 때문이요. 그 말에 여인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개되는 비법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잘못 쓰면 죽는 더 위험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감이 안 알려준다면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내야지. 어떻게? 박영감 부인을 미행하는 거야. 그게 되겠어? 해야지. 우리 얼굴에 주름 더 깊어지기 전에. 5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김씨 부인은 박영감네 집 뒤편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 부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도록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안 나오잖아. 사흘째 되던 날 밤, 이번엔 이씨 부인이 지켰습니다. 한밤중 박영감네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담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맷돌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그리고 무언가를 볶는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한 냄새. 곡식인가? 엿새째 되던 날 밤, 여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만 있을 거야? 그때 정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볼게. 뭐? 박영감네 부엌에 혼자? 미쳤어? 들키면 어떡하려고? 정씨 부인은 주름진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대로 늙는 것보다는 낫지. 다른 여인들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자정, 정씨 부인은 혼자 움직였습니다. 담을 넘고 부엌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어디 있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큰 독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겼습니다. 쌀독 밑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색에 가까운 미색 가루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조금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 퍼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이야. 그녀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정씨 부인네 집에서였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정씨 부인이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김씨 부인이 다가가 손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 헉! 정씨 부인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검게 변한 피부, 벗겨진 껍질, 붉게 부어오른 살갗,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진물. 내가 박영감네서 가루를 가져왔어. 정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발랐어. 그랬더니 언제 가져왔어? 엿새 전, 밤에. 여인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모르겠어. 박영감 부인처럼 하고 싶었는데.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항아리 속 가루를 조금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탄 냄새가 나. 뭐? 이 가루 볶다가 탄 거야. 덜 익은 거라고. 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감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그녀는 정씨 부인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정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탄 가루를 썼으니. 박 영감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얼굴을 감싸야 해요. 햇빛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낫나요? 반쯤은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원래대로는 못 돌아가요. 그날 마을 여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비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씨 부인의 사건 이후 여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때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자. 박 영감 부인한테. 거부하면? 그래도 물어봐야지. 정씨 부인 꼴 보니까. 이틀 뒤 밤, 김씨 부인과 이씨 부인이 박 영감네를 찾았습니다. 정식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입니다. 김씨 댁이랑 이씨 댁입니다. 박 영감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부인. 김씨 부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욕심이 과했습니다. 정씨 부인 일도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제대로 된 방법을. 박 영감 부인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말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알려드려야겠어요. 또 정씨 부인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두 여인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박 영감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 달라진 거 다들 아시죠? 네. 남편은 산에서 노인을 만났어요. 저도 그 노인을 만났어요. 부인께서도요? 네. 남편이 쓰러지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너무 지쳐 있었어요. 박 영감 부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죽을 뻔했고 재산은 친척들이 노리고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울면서 산에 갔어요. 그런데 한 노인이 서 있더군요. 노인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박 영감 부인이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화가 났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여자한테 얼굴이 생명인데. 그렇게 소리쳤어요. 노인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르쳐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3가지였어요. 박 영감 부인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킬 것. 둘째, 욕심 부리지 말 것. 셋째, 함부로 퍼뜨리지 말 것. 대충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저는 약속했어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면 쌀독 밑을 파보거라. 집에 와서 쌀독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땅속에 뭔가 묻혀 있었어요. 작은 자루였어요. 그 안에 단단한 알갱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김씨 부인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박 영감 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율무였어요. 율무요? 네. 율무. 박 영감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곡식이죠. 약재상에나 조금 있는. 하지만 율무 안에는 피부를 되살리는 힘이 들어 있어요. 단 반드시 볶아야 해요. 그냥 먹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볶는 온도가. 박 영감 부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이에요. 잠깐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레시피는 볶는 온도 1도 차이로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방법은 이래요.
박영감 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율무를 깨끗이 씻어요. 돌과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둘째, 햇볕에 사흘간 바짝 말려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셋째, 마른 율무를 다시 한번 씻어 먼지를 제거합니다. 넷째,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박영감 부인이 강조했습니다. 가마솥을 약한 불에 올립니다. 손을 솥 위 한 뼘 높이에 댔을 때 뜨겁지만 견딜 만한 온도. 정확히 얼마죠? 요즘 말로 하면 섭씨 150도에서 170도 정도예요. 율무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어줍니다.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저어야 해요. 안 그러면 한쪽만 타서 독이 됩니다. 연한 황금빛이 돌 때까지 볶아요. 약 3040분 걸려요.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검은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실패입니다. 반드시 버리세요. 정씨 부인은 아마. 박영감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볶다가 중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불을 끈 적이 있어요. 그때 가루를 가져간 거예요. 덜 익은 것을. 덜 익은 율무는 독이에요. 피부에 바르면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무너져요. 두 여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볶은 율무를 완전히 식힙니다. 그리고 맷돌이나 절구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고운 채에 3번 이상 걸러 부드러운 가루로 만듭니다. 거칠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이 돼요.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요. 첫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율무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요.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세요. 저녁에 한 번 더 마셔도 좋아요. 단 정해진 양만 드세요. 많이 마신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바르는 방법은 율무가루 2숟가락에 꿀 1숟가락을 섞어요. 또는 물을 조금 넣어 개어도 돼요. 얼굴에 펴 바르세요.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해요. 얼마나 하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마시는 건 한 달쯤 지나면 피부가 환해지기 시작해요. 바르는 건 보름쯤이면 주름이 얕아지는 게 느껴져요. 3달 하면 눈에 띄게 달라져요. 6달 하면 제 얼굴처럼 돼요. 박영감 부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옛날 방식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율무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랬더니 의원이 책을 보여주더군요. 옛 의서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율무는 습을 빼고 피를 맑게 하며 살갗을 윤택하게 한다. 첫째, 몸속 습기를 빼줘요. 그래서 부종이 빠지고 얼굴이 갸름해져요. 둘째, 피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피부가 환해져요. 셋째, 염증을 가라앉혀요. 뾰루지나 잡티가 줄어들어요. 넷째, 소화를 도와줘요. 속이 편해지면 피부도 좋아지죠. 그리고 의원이 말하길 율무 속에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이 있대요. 이게 피부를 만드는 힘을 도와준대요. 또 폴리페놀이라는 게 많대요. 이게 피부가 늙는 걸 막아준대요. 특히 볶으면 이 성분들이 더 강해진대요.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과학이 수백 년 뒤에 증명한 것을요. 알려드릴게요. 박영감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세요. 첫째, 정확히 따라하겠다고. 둘째, 함부로 퍼뜨리지 않겠다고. 대충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약속합니다. 두 여인이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튿날부터 김씨 부인과 이씨 부인은 율무를 구했습니다. 장터에 율무 있나요? 율무요? 약재상에 가보세요. 율무는 흔했지만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곡식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율무를 씻고 사흘간 말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솥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불 조절, 박영감 부인 말씀대로 1시경 동안 천천히 쉬지 않고 저었습니다. 율무가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됐다. 식힌 율무를 맷돌에 갈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체에 걸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곱고 부드러운 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김 씨 부인은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탔습니다. 은은하게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워. 그리고 고소해. 보름이 지났습니다. 김 씨 부인은 거울을 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김씨댁, 이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 같은데? 김씨 부인은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화면 우물에 비친 밝아진 얼굴. 정말로 피부가 환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네. 나도 해야겠어. 나도. 한 명씩 마을 여인들이 율무가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감 부인이 알려준 대로 정확히 2달이 지났을 때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얕아졌습니다. 최씨 부인의 팔자 주름이 옅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피부 톤이 한 단계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을 남정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다들 젊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뭘 먹는 거야? 모르겠어. 물어봐도 안 알려줘. 그런데 한 사람. 장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장씨 부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한 숟가락? 그럼 너무 느리잖아. 2숟가락 먹으면 2배 빨리 좋아지겠지? 그녀는 정해진 양의 3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하루에 3번 발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장씨 부인의 얼굴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뾰루지들이 돋아났습니다. 이게 뭐야?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독소가 빠지는 건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굴 전체에 뾰루지가 퍼졌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소문을 들은 박영감 부인이 장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장씨 부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박영감 부인. 네. 혹시 정해진 양보다 많이 쓰셨죠? 장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박영감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금 욕심부리면 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박영감 부인이 설명했습니다. 율무는 약이에요. 하지만 약도 과하면 독이 돼요. 첫째,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피부에 뾰루지가 나요. 둘째,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염증이 생겨요. 셋째, 탄 율무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피부가 무너져요. 넷째, 임신 중이거나 몸이 찬 사람은 의원과 상담해야 해요. 장씨 부인은 그 길로 율무가루 사용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뾰루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얼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다. 그 후로 장씨 부인은 정확한 약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녀의 얼굴도 다른 여인들처럼 환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얼굴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하고 맑고 주름이 얕아졌습니다. 박영감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워지셨네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름다움은 겉만이 아니에요. 율무는 피부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 맑게 해요. 몸속 나쁜 것들을 빼내고 피를 맑게 하고 기운을 돋워요. 그때 박영감이 다가왔습니다. 집사람 다 말했소? 네, 영감. 박영감이 여인들을 둘러봤습니다. 내가 혈관을 맑게 하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피부를 맑게 했소. 둘 다 중요하오. 안이 맑아야 밖도 맑소. 밖이 맑아야 안도 맑소.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박영감 부인이 말했습니다. 율무한데 약 1.8리터. 1. 깨끗이 씻기. 2. 햇볕에 3일간 말리기. 3. 다시 씻어 먼지 제거. 4. 완전히 말리기. 1. 약한 불. 2. 손을 솥 위 한 뼘 높이에 댔을 때 뜨겁지만 견딜만한 온도. 3.4명분에서 40분간 계속 저으며 볶기. 4. 연한 황금빛까지. 5. 검은색 조금이라도 보이면 버리기. 1. 완전히 식히기. 2. 맷돌로 곱게 갈기. 3. 고운 채에 3번 이상 걸러내기. 4. 밀폐 보관. 마시기 1숟가락 따뜻한 물. 아침 공복. 팩 2숟가락 꿀 15분 후 씻기. 주 2에서 3회. 탄 것 사용 금지. 정해진 양 초과 금지. 임신할 냉체질 주의. 여러분. 박영감 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욕심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예요. 율무 1숟가락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1숟가락을 100일 동안 거르지 않는 게 비결이에요. 박영감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혈관에서 배운 교훈이 있소. 돈은 쌓아두면 짐이 되오. 하지만 피 속 기름은 쌓이면 죽음이 되오. 우리 집사람이 피부에서 배운 교훈도 같소? 겉만 꾸며서는 소용없소? 속이 맑아야 밖도 맑은 거요. 여인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팁이요. 박영감 부인 시대엔 직접 볶아야 했지만 지금은 볶은 율무가루를 약재상이나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시 체크사항. 100% 율무 첨가물. 황금빛으로 볶은 것 검은색 없는지 확인. 고운 가루 형태. 제조일자 최신 것. 직접 만들면 더 신선하고 효과적입니다. 박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엔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소. 아들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소. 감기만 걸리면 한 달을 앓았소. 기침, 가래, 숨쉬기도 힘들어했소. 그런데 한 할멈이 가르쳐준 검은 알갱이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소. 검은 알갱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소. 여기까지 오신 당신.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박영감의 아들. 평생 기침과 가래로 고생했습니다. 한의원을 10곳이나 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할멈이 건넨 검은 알갱이 하나로 석 달 만에 완치됐습니다. 그 검은 알갱이의 정체는? 그리고 그걸 먹고 일어난 기적은?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율무가루. 이 한마디만 남기세요. 감사합니다.